네, 배공개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을 지금 흔들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또 징계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성상납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죠.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경찰이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혐의 조사를 해왔는데 검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게 핵심이죠. 뭐 성적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송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015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못한다, 처벌 못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무슨 뭐 선물을 줬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증거가 없다. 이게 알선수재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뭐 혐의 없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다고 징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한 거지만 이게 저희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징계를 안 합니다. 근데 당대표에 대해서 당이 정말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보고 징계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그때도 문제였지만 더더욱 이제 와서 보면은 너무나 터무니없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까지는 최소한 봤었어야 되는 글쎄요, 건데. 예. 수사 결과는 보고 수사 결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아직 재판까지는 안 갔으나 지금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뭐 이런 정도는 몰라도 단순히 의혹 제기만 된 거 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와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을 그때도 했어요. 국밥에도 계속 그런 얘기 했죠. 뭐 국밥에도 일관되게 그런 이건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준석 대표 자리에 저를 갖다가 넣거나 뭐 다른 정치인을 갖다 넣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똑같이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당사자가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데 의혹만 가지고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또 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당시부터도 이런 정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문자 노출도 있었지만은 뭐 최근에 있었던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의 또 문자 노출도 있었고 당시에 유상범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MBC 카메라에 잡힌 모습에서 무조건 징계한다 추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상당히 좀 뭐야 답을 정해놓고 징계하는 거야? 의원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 사담이 찍힌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더니 진짜 지금 9월달이 돼서 와보니까 정말 그분들 말씀대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련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게 문제고. 그래서 저는 유상범 의원이 검사장 출신인데 이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법률가, 특히 검사라는 직분을 오랜 시간 하셨던 분으로서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공소권 없음 쓰면서 그 안에다가 내용에다가 어떤 걸 기재해서 혹시 이거를 윤리위에 토스하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런 식까지로 경찰에서 이렇게 뭐 우려하는 만한 그런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어도 검찰이 다시 또 뭐 기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다시 뭐 재수사 지시를 합니까? 네, 불송치한 경우에도 받아가지고 다시 기록을 검토해서 추가 보완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2015년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다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형식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용 판단을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는 클리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아직 증거인멸 교사나 무고가 남아 있다. 네. 이 추가 내용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불송치를 하면서 아까 신인규 변호사도 언급했지만 뭐 예를 들면 실제 성접대는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을 확인했다면은 이 불송치를 하면서 동시에 무고죄 혐의는 인정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성상남 여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의 요체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무고 여부는 심사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경찰에서 사실 이 본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안 나온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머지 있는 혐의들도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게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 또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제 공소권 없음이니까 실제로 했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는 있는데 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네. 거지. 뭐 이런 얘기인 아니,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괴소문인 게 어제 그 결정문도 돌아다니던데 보면 앞에 건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판단을 안 해버린 거고 뒤에 있는 두 가지 혐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혐의가 없다라고 혐의 없음 아예 써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문을 좀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까? 예, 어제 그러니까 불송치하면서 그 사유를 이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경찰에서 입장을 밝혔기 그럼 때문에 일부 기사가 나온 것은 그 제대로 그걸 두 읽지도 가지로 않고 한 나누셔야 돼요. 건가요? 2015년 9월인가요? 그 이전 시점은 공소권 없음으로 이유도 부기하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해서 퉁친 거고요. 그 이후 시점에선 두 가지가 문제가 됐다.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 민주당 분들 좀만 참아주세요. 네. 저희 뭐 저희 뭐 할 말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재밌게 많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 징계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추가 징계하면서 그 징계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죠. 어찌 보면 그 사실 저는 아마 윤리위에서 발언을 문제 삼긴 했었지만 이 경찰 수사에서 뭐가 더 나오기를 바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추가 징계, 특히 중징계의 그 정당성이 생기는데 이걸 빼버리고 나면은 결국은 발언밖에 안 남아요. 양두구육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되게 궁색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주류 의원들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7억 각서 있으니까 뭐 그거랑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그래도 제명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7억 각서와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의 관여 여부가 거기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수사에서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도대체 무슨 계획이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신은기 변호사. 사실 그동안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여론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약간 좀 불리한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이고 좀 너무한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온 뒤로는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도 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풍도 역풍인 게요. 쉽게 말해서 생사람 잡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억울함이 누명이 벗겨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 세계 지금 유엔에 가서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게 자유와 연대 아닙니까? 예. 말은 자유와 연대를 썼으면 정말 자유와 연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자유를 보시면은 비판에 대한 자유는 또 억압돼 있어요. 반쪽짜리 자유고 연대에 대해서도 집권할 때는 세대 연합론 썼다가 집권하고 나니까 또 연대를 깨버립니다. 내부 연대도 못 하는데 무슨 세계 연대라고 하면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양두구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양두구육 똑같이 썼지 않습니까? 제 발언도 규제가 돼야 돼요. 윤리위 또 끌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발언도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한다는 것이 이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보호 범위가 넓거든요. 근데 이거를 규제한다라는 것은 참 문제고 미국 헌법 예로 들면요. 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억압한다라는 것은 뭐 징계하면 하는 건데요. 법원에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 검사가 이런저런 뭐 얘기하는 걸로 논란이 되는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표현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달라야지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윤리위가 사용 가능한 사자성어의 범위를 책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예를 들면 이제 이쯤 되면은 뭐 차도살인 이런 거 쓰면은 진짜 살인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저희를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촌철살인도 못 씁니다. 네, 촌철살인 뭐 쓸 수 있는 사자성어가 어디까지? 우후죽순도 쓰지 마세요. 대나무에 비유했다고 또. 그럴 수도. 대나무는 뭐가 문제인가요? 뭐 사람을 또 사람을 어떻게 대나무에 비교하냐? 네. 생물에 뭐 그러니까 나무에 뭐 이런. 뭐 그래서 이게 약간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이 지금까지 많은 무리수를 뒀지만은 좀 더 이상 코미디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예전에 버큐브러리 22,000 하듯이 그거 했었구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피해서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제명 얘기나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가처분과 연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처분에서 신청인 자격을 자꾸 소거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
대표의 신분을 문제 삼는 거고. 당원이 아니면 신청 못하게 돼 있나요? 그 논리를 자꾸 쓰는데 그 논리도 법원 가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목요일인가요? 가처분 이의 결정도 패소를 해서 지금 3연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연패를 했고 이제 앞으로 한 2번 남아 있는데 패색이 짙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무리수를 또 동원하는 것이 지금 나온 이런 표현의 자유 내지는 범죄 혐의의 소명을 통해서 제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제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가. 근데 거기에는 윤리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희화화된 측면이 매우 크다. 전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계속 자유 얘기하지요. 표지판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정치 참여 선언에서 자유 22번, 취임식에서 35번, 광복절 축사에서 33번, 유엔 연설에서 21번, 총 131번 외침. 와, 정말 자유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이 성인가 보죠. 당 대표가 대통령 비판할 자유도 없는 나라 대통령이 백날 유엔 가서 자유만 부르짖으면 뭐 합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홍입니다님, 자유 내부 총질할 수 있는 자유를 허하라. 홍입니다님께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적용되는 것, 그리고 나는 뭐 다른 정치인 하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체리따봉 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좀 실망감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우리가 이제 정치 경력이 짧은 대통령을 뽑았던 게 뭔가 기존과는 다른 정치를 보여주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유가 되게 핵심적인 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가장 큰 이유가 여당 구성원들은 자당의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불문율 때문이었거든요. 그거를 좀 깨줘 뭐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만약에 그런 양두구육 신군부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한 법원에 굉장히 중요한 리딩 케이스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당 구성원은 자당의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지난번 가처분은 정당의 민주주의와 정당의 자율성이 붙었었다면은 이번에는 정당 내부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붙는 거고,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긴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여당 구성원들도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당연히 해야죠. 입법부의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당 구성원들이 너무 임무를 저는 방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로 정치가 진행돼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해드리고 이것과 관련한 것 하나 더 살펴보지요. 전용운님, 자유의 신상을 용산 앞에 하나 세워줍시다. 투자짱님, 이준석은 그만 잡고 제발 시금치값, 배추값, 천정부지 환율 좀 잡아주세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을 만약에 창당하면 적극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1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한테 17일부터 19일까지 물어본 내용인데요.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 지지한다가 35.9, 56.0%는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됐을 때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언제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신문 읽는 법 이렇게 좀 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몇 매체들이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 61%로 이렇게만 뽑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사실 기사를 보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용호 의원 42표가 더 큰 기사거든요. 네. 기자들 아니라도 이제 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써야 기사인데 요즘에 그렇게 안 쓰는 후배 기자들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이것도 지지 안 함 56%보다도 지지한다 35.9%. 이거 큰 거예요. 그죠. 엄청 크죠. 예. 이준석 전 대표 근데 신당 창당 생각이 있을까요? 무혐의 결정 받고 나서도 사실 바로 또 당원 가입하라고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면은 신당 창당 생각은 현재로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신당 창당 유일한 시나리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준석 대표가 제명당하고 당에서 아예 못 돌아오게 하는 경우에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아무리 제명을 해도 법원에 가처분 걸면 또 살아 돌아올 거예요.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뭐 제명했는데 가처분 안 걸고 얼씨구 잘 됐다. 뭐 난 신당 창당할래. 이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어긋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당 창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원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또 오늘자 보도자료 나간 거 보니까 재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요. 예, 국민의 사유를 알아보니까 재판장이 서울대 나오셨는데 전주의 의원인가요? 그분이 또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뭐 중립성이 의심된다 이런 사유를 가지고 지금 기피 신청을 했고 그게 뭐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보도자료를 냈는데 법원에서 또 바로 응답했어요. 안 한다고. 그걸 어떻게 받아줘요? 바로 보도자료 말이 팔당이 안 서울대고 되는 거죠. 전주 의원이 서울대면 같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왜 오히려 같은 개척 사유가- 편인데 그게. 근데 신청을 내려면 이준석 대표가 내는 게 맞죠.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서울대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오히려 의심된다 이러면 같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이 서울대 나왔고 재판장님하고 동기래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동기인 거를 오히려 알려줍니다 바깥에. 연수원 동기라고 하던가요? 서울대 동기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동기라서 관계가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은 뭐 어디 뭔 시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걸 다 했고요. 이거보다 저는 창의적인 게 더 나오긴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까지 보도자료를 아까 오전에 보고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근데 거죠. 김유정 의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할 것 같냐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 대한민국 정치 이 정당 구조에 이 사람들 그대로 괜찮은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지금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꼭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년은 지켜보고 내년쯤 가서 총선에 이제 거의 즈음했을 때 충분히 저는 꿈틀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실망하는 호남의 정서가 또 있잖아요. 한편 좀 잘해줬으면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5월달에 꼽힐 때 취임을 했는데 지금 곧 첫눈 오게 생겼는데 아직도 장관이 다 구성이 안 된 내각이 완성이 안 된 이 정권 그리고 여당 내부의 이런 심란한 모습 이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정치에 더 환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제 뭔가 좀 바꿔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건데 더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내년쯤 가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제대로 준비하는 세력이나 조직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총선 때 공천 떨어져가지고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뭐 대충 모여가지고 제3지대다라고 깃발 드는 거 저는 이제는 보기가 싫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거 그 말고. 차원 말고. 예, 그렇죠. 정말 예.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씨를 뿌려가지고 당장 내년 내후년에 있는 총선이 아니라 우리가 5년 10년 보고 가겠다라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세력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송금주 의원이 깃발을 들면 뭉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명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되게 저 오늘 그 방송 뭐 같이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두 분 패널들이 진짜 뛰어난 분들이네요. 뭐 굉장히 자기 당에 대해서도 냉철한 비판적 접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얘기하는데 두 분이 한번 새로운 당을 만들어 보시면 저는 싸우고 있는데 저는 현재 구도가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2016년 그 당시 국민의당이 나오면서 다당제 열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었고 탄핵이라는 공간에서 그만큼의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 바람이 들었는데 양당제 폐해가 더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양당제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등에 업고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깃발을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단독으로 인터뷰 한번 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신인규 변호사, 지금 이준석 네. 전 대표가 또 조영 아니 이제 누구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가처분 신청 냈지요. 이미 냈습니다. 그건 언제 신문이 있나요? 지금 28일인데요. 네, 28일. 그날 이제 모든 심리 지금 여러 개 가처분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쉽게 설명해서 당원을 바꿔서 비비대위 간 거, 그거 관련된 게 당원 바꾼 거랑 정진석 비비대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의 비대위. 아, 그러니까 당원을 바꾼 비비대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리가 있고요. 28일
재판장께서 이제 판단을 하실 건데 여기서도 쟁점이 좀 더 추가된 게 많습니다. 뭐 소급 제한이 가능하냐부터 뭐 처분적 법률 아니냐, 뭐 민주주의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여기서 결정이 나면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시간 끌기 목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그 전이나 아니면 28일쯤에 제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명한다고 해서 다 각하를 바로 해버리진 않겠지만 제명을 하면 추가적인 쟁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신문기일을 늦추거나 아니면 또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저는 왜 국민의힘 그 지도부 입장에서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냐고 생각하면 일단 아무리 법원이라도 이 비대위 시즌2가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걸 무로 돌리는 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추가 쟁점을 만들어서 신문을 좀 더 길게 가려고 하는 좀 지연 전술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뭐 일단 예상해 봅니다. 약간 침대 축구 같은 거네요. 침대 축구라고 하기에는 사람을 제명하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저희가 같은데. 특별한 얘기를 예. 안 해도 두 분이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만약에 이번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비대위 만들 수는 있습니까? 그럼 이제 비대위죠. 되긴 됩니까? 뭐 하면 법률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게 법률적으로의 문제는 아니고요.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다음에는 아마 그냥 전당대회 치르려고 할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면 아마 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금지 가처분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승소한다면은 비대위를 만들든 조기 전대를 띄우든 다 또 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가처분은 승소를 만약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한다면은 이준석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살아 있고 다시 복귀할 수 있고 임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조기 전대를 띄우든 비대위 시즌 3를 띄우든 훨씬 더 쉽게 기각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죠. 예. 그거를 뒤집는 논리가 새로 개발되지 않는 한 법원이 또 그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죠. 네. 법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같은 재판부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5번이나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좀 당이 안정화되면 다 같이 보자.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거부한 게 윤석열 대통령 답이었잖아요. 영원히 못 만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당은 사실 언제 안정화되나요? 당이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면은 쉬운 거는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그때 네. 당대표 자격으로 만나면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법의 그 기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가처분에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법에서 처리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 것들은 정치로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위는 가질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럼 정치적 공간이 열릴 거고 이 대표도 거기서 정치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당 쪽이나 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정말. 카우보이님 이런 아이디어 주셨는데 국힘과 이준석의 결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이제 그만 동거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당이 아니라 내각으로 끌어안으시죠. 이게 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각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대사제의 해야 된다라는 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아예 외국으로 보내버리자.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그거 있다고 받겠어요? 생각합니다. 아직 안에서는 안 받을 겁니다. 아, 대표 그건 뭐 입장에서도. 네. 정치적으로 오히려 그건 본인이 패배를 인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뭐 그만두고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하더라도 본인이 억울하게 당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어떤 것을 모색하려고 차라리 야인으로 했죠.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 해결을 하려면요. 이준석 대표가 현재 대표권이 있는데 이게 어그러진 거 아닙니까? 일단 대표를 원상복구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한테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그만두든 하든 당을 정상화해라. 재신임을 받든 이런 아이디어를 던지는 게 저는 선후 관계가 맞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 결자 해제해야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댓글 당첨자는 저를 정말 방송 중에 웃을 수밖에 없는 고우성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대 위에 또 비대를 놓을 수 있나요? 저희가 웃으면서도 솔직히 너무 슬퍼요. 그리고 저희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게 잘하자는 거지 저희가 당을 망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합리적인 비판을 못 받아들이시니까 자 답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네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